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메라와 컴퓨터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사연입니다. 둘째, UEFA가 잉글랜드의 벌금과 경기 출전 금지 판결을 했습니다. 셋째, 북한이 한국에서 훔쳐간 비트코인 미국 국무부가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이비드와 폴라 씨는 자신들의 차량 번호판이 지각 없는 한 여성이 입었던 티셔츠와 혼동돼 벌금 딱지를 받았습니다. 니터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차량 주행선을 걸어가는 것을 카메라가 포착해 번호가 유사한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입니다. 버스 도로로 걸어간 보행자는 가슴에 뜨개질하는 사람이란 뜻의 영어 단어 니터라는 글씨가 프린트되어 있었고, 공교롭게도 사진에 보다시피 그녀가 메고 있는 가방의 끈이 T자 하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60파운드짜리 벌금 딱지를 받은 데이비드의 차량 번호판은 KN19TER였습니다. 발행된 죄목은 버스 통행로로 주행한 혐의였습니다. 런던 외곽의 서리 카운티에 사는 54세의 데이비드는 딱지가 발급된 도시 근처에는 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스 카운실에서 벌금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와 폴라는 제공된 사진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에 찍힌 차량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스 카운실에서는 자동으로 찍힌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컴퓨터로 보내 컴퓨터가 여성의 가슴에 프린트된 글씨를 차량 등록 번호판 중에 찾아내어 자동으로 발행해 내보낸 자동화 시스템이 일으킨 해프닝이었음을 알고 벌금 딱지를 취소하였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1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유로 2020 결승전에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UEFA가 잉글랜드 축구협회에 벌금과 한 경기를 비공개로 치러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잉글랜드와 이태리가 가졌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하였으나 1대1 무승부로 끝나자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경기장 안에는 6만 9천 명이 들어와 있었고, 표를 못 구해 들어오지 못한 잉글랜드 팬들이 수천 명이 밖에서 대형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승부차기가 결정되자 외부에 있던 승부차기가 결정되자 외부에 있던 팬들이 저지하는 경찰과 스타프들과 난투전이 벌어졌고, 무작위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승부차기 결과는 3대2로 이태리의 승리로 끝났지만 사고에 대해서 UEFA는 18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축구협회는 경기의 운영에 대해 경기장과 안팎의 질서와 규율 관리 부족을 이유로 10만 유로 84,56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UEFA는 유로 2020 결승전에서 경기장 내부와 주변의 질서와 규율 부족, 경기장 침범, 물건 던지기, 국가 연주 소동 등과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내년 6월 전에 한 경기를 공개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FA가 잉글랜드가 UEFA 경기 중 한 경기를 비공개로 홈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첫 번째 징계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결승전과 관련하여 51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에 26명이 웸블리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FA는 우리는 유로 2020 결승전에서 웸블리 스타디움 안팎에서 치욕적인 장면을 만든 개인들의 끔찍한 행동을 규탄하며 그들 중 일부가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미국도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신 기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는 북한이 그동안 해킹한 가상화폐들을 미국에서 현금화하여 돈 세탁까지 하여간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배상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V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몇 년간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란 점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새로 제출해 최근 공개된 소장에서 이번 몰수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 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세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별도로 제출된 또 다른 소장에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거래소가 4곳이라고 지적한 뒤 앞선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소장 2곳 모두에 이들 해커들의 범죄 행위가 가상화폐를 훔치고 세탁하기 위한 북한의 더 큰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공개된 소장은 이전보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며 이런 행위가 자금 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온 가상화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된 것들입니다. 일례로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제재 준수를 제목으로 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북한 등 미국의 제재 국가들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국가라면 저런 도둑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도자가 자신이 창피해서라도 서로 개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오히려 해커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성공에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훔쳐오는 돈이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저런 나라와 연방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은 그들이 한국의 선거에까지 북한이 간섭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놓고 흥정을 벌리는 김정은 레짐을 더 이상 그냥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요즘 미국의 의도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